네, 안녕하세요. 자료구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Structures와 Unions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Array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Structure입니다. Structure도 Array하고 비슷하게 C에서 컴포짓 타입의 하나로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트럭처라고 부르는데,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레코드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아, collection of data item, 그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인티저면 인티저, 뭐 플로트면 플로트, 캐릭터면 캐릭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뭐 어레이를 쓰기도 하는데 어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캐릭터 어레이, 인티저 어레이 그래서 같은 타입의 여러 개의 엘리먼트가 있는 그런 게 이제 어레이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 말고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이런 예처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제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사람은 이제 이름도 있고 뭐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월급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을 텐데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그 타입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름 같은 경우는 캐릭터 어레이 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나이는 이제 인티저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러리 같은 경우는 뭐 플로트 형태를 써서 소수점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물론 이제 그 이걸 스트럭처라는 걸 쓰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뭐 네임 이렇게 하고 뭐 에이지하고 셀러리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그냥 관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프로그래밍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거죠. 요거를 그냥 하나의 타입으로 이렇게 묶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제 이럴 때 쓰는 것이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얘처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struct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중괄호를 쓴 다음에 그 안에는 이제 그 이거를 이제 멤버 변수라고 볼 수 있죠. 예, 스트럭처의 멤버 변수들을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뒤에 이제 이름을 씁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베리어블의 네임이 됩니다. 베리어블의 네임. person이라고 하는 베리어블이 person이라고 하는 베리어블이 디클레어가 되는데 그 person이라는 베리어블은 스트럭처 타입이 되겠고 그 스트럭처의 멤버들은 여기 있는 이 세 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면은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person이라는 베리어블에 그 안에 있는 이제 age도 있고 셀러리도 있고 이런 멤버 변수를 접근할 때는 이렇게 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person.age 그러면은 예, person이라고 하는 그 스트럭처 내 멤버 변수의 이름이 age인 거. 그 다음에 person.salary 하면은 person이라고 하는 베리어블이 스트럭처 변수인데 그 안에 있는 멤버 변수 셀러리가 뭐 35,000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person의 name도 person.name 하면은 이제 할 수 있는데 person.name 이거는 이제 캐릭터 어레이기 때문에 person.name는 뭐 제임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그 스트링 카피를 이용해 가지고 스트링 캐릭터 어레이의 값을 이제 대입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있는 거는 이거는 바로 이 person이라고 하는 베리어블을 디클레어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person을 여러 명 선언을 하고 싶은데 베리어블 person 1, person 2, person 3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 할 때마다 이 struct라는 거를 써주는 건 너무 좀 불편하고 얘네들이 이제 person 1, 2, 3가 다 멤버 변수가 똑같이 생겼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하나의 타입 이름으로 만들어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타입 이름으로. 타입 이름하고 변수 이름이 다르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타입 def라고 하는 걸 써서 그죠? 타입을 정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struct라고 하고 이렇게 써준 다음에 밑에 human being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변수 이름이 아니라 타입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앞에 타입 def를 쓰고 그 다음에 그죠? 이게 타입 def 타입 def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뭔가 이렇게 그죠? A를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B가 이름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게 이제 B가 B라는 이름이 예, A라는 이 형태, 이것은 그냥 하나의 타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뭐 스트럭처 타입이 될 수도 있고 예, 그걸로 정의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에서 보면 뭐냐면 이것을 그러니까 휴먼 빙이라고 하는 타입을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예, 휴먼 빙이라고 하는 타입을 정의를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스트럭처 타입이고 그 멤버 변수는 네임, 에이지, 셀러리를 갖는 예, 그런 스트럭처 타입이라고 정의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정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person 1, person 2 이거를 스트럭처를 붙일 필요가 없이 여기 human being 이게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human being하고 person 1, person 2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이걸 하나의 타입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예제 프로그램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프로그램 보시면 지금 어떤 거냐 하면 네, 이런 거죠. 여기 지금 person 1이 있고 person 2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person 1하고 person 2가 같은 person이냐 예, 이거를 보고 싶은 거죠. 네, 그것을 위해서 humans equal이라고 하는 그런 펑션을 하나 정의를 합니다. 이 humans equal이라고 하는 펑션은 이 위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이거는 false를 return하거나 true를 return하거나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 보면 return 타입이 인티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다가 false하고 true의 값을 define을 해놨습니다.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고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이것을 이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person 1 네임이 있고 person 2 네임이 있어서 지금 string compare 펑션을 썼죠. 그랬을 때 이게 if 한 다음에 string compare person 1 person name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if 안에가 어 아시죠? 이 0이 아닌 값이면은 이제 true라 가지고 요 밑에가 실행이 되고 이게 0이면은 이게 false여 가지고 요 밑에가 실행이 안 됩니다. 근데 string compare 같은 경우는 person 1하고 person 2의 네임이 같으면은 0을 리턴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if에서 요 밑에가 실행이 된다는 것은 person 1의 네임하고 person 2의 네임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예, 다르면은 이제 그 0이 아닌 값을 리턴을 하거든요. string compare가. 예, 자, 그런 경우에는 그럼 return false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름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return false를 하고 만약에 여기서 return false를 안 하게 된다면은 일단 이름은 같았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보는데 뭐냐면 age가 같느냐, 그죠? 그래서 age가 다르면은 이거를 실행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또 false고, 그러니까 이름이 같아도 age가 다르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age도 같다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죠. 자, 세 번째를 보는데 셀러리가 같은지 다른지를 봐서 셀러리가 다르면은 다른 사람으로 본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false를 return한다. humans equal이라고 하는 펑션이 false를 return하고 요거 세 개가 만약에 다 같으면은 그러면 이건 같은 사람으로 보겠다. 예, 요 펑션에서 그런 거죠. 사람이 이름 같고 나이 같고 봉급이 같다고 뭐 꼭 같은 사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그렇게 세 개가 같으면 같은 사람이라고 봐서 그죠? 요 프로그램 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true를 return하는 예, 그런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런 펑션에 person 1하고 person 2를 집어넣어서 만약에 이게 이제 true를 return하면 여기 또 two human beings are the same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출력을 하고 다른 사람이면 더 two human beings are not the same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6번 예제로 코드를 해놨는데 자, 이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엑서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죠? 네, 똑같이 여기 지금 스트럭처를 선언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펑션 프로토타입을 써놨고요. 그 다음에 메인에 보면은 지금 이 이제 예제 프로그램은 이제 실행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person 1의 명세하고 person 2의 명세를 어사인을 해놨습니다. 이름이 제임스고 나이는 둘 다 10살이고 10살, 10살 어쨌든
셀러리는 뭐 35,000달러다.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humans equal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person 1하고 person 2가 같은 사람이냐. 그래서 이제 true return하면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humans equal이라고 해서 human being이라고 하는 타입 그죠? 스트럭처 타입의 두 개를 인자로 받게 하고 안에서는 똑같이 먼저 이름을 보고 그 다음에 age를 보고 그 다음에 salary를 봐서 만약에 하나라도 다르면은 바로 그냥 false return하고 끝내고요. 만약에 셋 다 false가 아니면 그때 이제 true를 return하고 끝나는 이런 식의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the two human beings are the same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아까 위에 이제 안에 제임스 뭐 이거 나이는 10살이고 35,000불 이걸 똑같은 거로 써놨으니까.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다르게 해보죠. 예를 들어서 샐러리를 그냥 1만 다르게 두 번째 사람이 1달러 더 버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the two human beings are not the same 그죠? 비교를 해가지고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예제에서 사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 스트럭처 타입은요 멤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자, 이거 다시 영어로 한번 바꿔보고 많기 때문에 두 개를 지금 같은지 두 개의 그 베리어블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두 개의 펄슨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기 위해서 humans equal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따로 정의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거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이렇게 자, person 1하고 person 2가 같은 사람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냥 person 1 이퀄 사인 두 개, 그 다음에 person 2 이거죠? 이게 두 개가 같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생깁니다. 어떤 에러냐면은 invalid operand to binary.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안 됐다는 거죠. 두 개의 스트럭처 타입이 같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의가 안 된 겁니다. 이름 같으면 같은 건지, 그죠? 이름은 달라도 되지만 age가 같으면 같은 건지. 그게 이제 정의가 스트럭처 타입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 넣는 이퀄 두 개 있는 거 이거를 이용해서 두 개가 같은지 다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인티저나 플로트 같은 거는 이거 이퀄 사인 두 개 하면은 값이 같으면 같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스트럭처 타입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떤 이런 식으로 그 두 개의 스트럭처가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함수도 정의하고 그 함수를 호출해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스트럭처 안에 멤버 변수들이 있는데 그 멤버 변수들이 반드시 그 프리미티브 타입만 돼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고 다른 스트럭처가 멤버 변수의 하나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데이트라고 하는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타입 데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트라고 하는 건 하나의 스트럭처 타입이 되겠습니다. 멤버 변수가 month, day, year 이렇게 있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human being이라고 하는 그죠? 또 다른 타입의 스트럭처를 디파인 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캐릭터가 있고 인티저가 있고 뭐 셀러리가 있고 여기 하나가 추가됐죠? 이게 뭐냐면 데이트라고 하는 요 스트럭처 타입의 변수가 이 스트럭처의 멤버 변수로 들어와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DOB라는 건 데이트 오브 버스거든요. 생일을 뜻하는 건데 생년월일. 그럼 그 사람의 생년월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1944년 2월 11일생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액세스를 하느냐 이 변수를. 그러면은 일단 요 지금 person 1이라는 게 human being 타입의 variable이라고 보면 거기에 점
DOB 하면은 이제 요 멤버 변수를 접근하는 거죠. 근데 요 멤버 변수라고 하는 건 이거니까, 예, 그 후에 다시 점을 해서 month 이렇게 하면은 여기 month라고 하는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해서 거기다가 예,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스트럭처가 그죠? 이 지금 휴먼 빙이라고 하는 스트럭처 타입이 뭐 다른 스트럭처에 또 멤버 변수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멤버 변수들을 다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죠? 데이터 벌스에 안에 있는 멤버 변수들을 접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스트럭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건데 유니언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니언스. 자, 유니언스는 보면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베이스볼 플레이어라고 하는 스트럭처 타입을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야구 선수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에이지 있고, 뭐 셀러리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있는 데이터 벌스는 지금 여기 안에 그 코드는 없지만 앞에 장에 있는 그 데이트라고 하는 그 스트럭처 타입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플레이어 타입 플레이어 인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기 있는 스트럭처 타입인데, 예. 그 스트럭처 타입 안에 어, 변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enumeration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따로 이제 뭐 안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C 그 그래머 할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enumeration은 이제 그 여기 피처, 히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는 0, 1인데 이 타입은 0, 1 대신에 피처하고 히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쓰기 위한 그게 이제 enumeration이죠. 자, 그거는 그렇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유니언 타입이 하나 나옵니다. 유니언. 그래서 이것도 마치 스트럭처처럼 중괄호를 써가지고 요 안에 인티저가 멤버 변수로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u라고 하는 베리어블 네임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뭐냐 하면은 이거를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여기 보면 베이스볼 플레이어 person 1, person 2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 베이스볼 플레이어 person 1에 그죠? 멤버 변수인 플레이어 인포 여기 있죠? 플레이어 인포 안에 보면 이제 여기 있는데 이 안에 보면 플레이어 인포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롤이 있고 U가 있고 그죠? 멤버 변수가 두 개예요. 그래서 롤이 있고 U가 있고 근데 U 안에는 또 SO가 있고 HR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U, SO 해가지고 163이라고 썼고요. 예, 그 다음에 person 2 같은 경우에는 U 해가지고 HR에서 24라고 썼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보통 이 U라고 하는 게 스트럭처 타입이라면 안에 멤버 변수가 이제 SO가 있고 HR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있는 건데, 예. 두 개가 있는 건데, 유니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 이 유니언 안에 있는 이 멤버 변수 이 두 개가 실제로는 하나의 메모리 스페이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둘 중에 하나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둘 다 쓸 수 없고. 그래서 얘네들이 메모리 스페이스를 쉐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person 1 같은 경우에는 이 SO 스트라이크 아웃의 의미인데 SO만 썼고요. HR은 따로 안 썼죠. 그죠? person 2 같은 경우에는 홈런 HR이 24개다. 이렇게만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니온이라는 거는 어느 경우에만 쓰느냐? 뭐 당연한 거지만 둘 중에 하나만 그죠? 요 멤버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쓸 때 그때는 사실은 둘 중에 하나만 쓰는데 이거를 스트럭처로 만들어 가지고 둘 다 하면은 이제 한쪽 메모리는 항상 낭비가 되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야구 선수가 이제 피처가 있고 히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야구 선수들의 그 스태티스틱스를 이제 할 때 히터는 스트라이크 아웃의 개수가 필요가 없죠. 공을 안 던지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피처는 이제 그 피처는 투수가 타자를 겸직하지 않는다는 걸 가정했을 때 그저 투수는 뭐 홈런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타석에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트라이크 아웃하고 그 홈런은 이 롤이 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필요한 거죠. 그죠? 예. 어느 롤이냐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유니온을 써서 메모리를 쉐어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여기도 한번 이제 엑서사이즈 7번이 있으니까 엑서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우리가 유니온의 특징을 자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먼저 데이트라고 하는 타입의 스트럭처가 있죠. month, day, year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플레이어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예, 여기 안에 이제 enumeration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예, union 필드가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union 필드 안에는 스트라이크 아웃이 있고 홈런이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 그 데이터하고 플레이어 타입을 멤버 변수로 가지는 베이스볼 플레이어라고 하는 스트럭처 타입을 하나 또 정의를 해요. 여기까지는 스트럭처의 그 타입 정의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print player info라고 하는 펑션을 프로토타입을 하나 만들었고요. 메인에서 네, 자 이런 식으로 person 1하고 person 2를 정의한 다음에 이 person 1과 person 2의 내용을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이름이 현진류고, 예, 나이는 32세고, 셀러리는 이거 저기 그 인터넷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실제 값을 갖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하여튼 셀러리는 지금 이게 얼마? 예, 1790만 달러 연봉이죠. 예, 연봉. 예, 1790만 달러.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일은 1987년 3월 25일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가 중요한 건데 이제 롤은 이제 피처. 여기 보시면 이제 피처 이렇게 쓰는 게 이뉴머레이션 타입의 특징이죠. 그죠? 피처를 정의해 놓고 여기다가 피처 이렇게 쓰면은 이제 이게 내부적으로는 어떤 숫자로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숫자로. 예. 자,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아웃은 163개를 잡았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출신수인데 37살이고 뭐 연봉은 이렇고 뭐 그 데이트 오브 버스는 이렇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롤이 히터니까 스트라이크 아웃은 아니고 예, 홈런은 24개다. 예,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프린트 플레이어 인포.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포를 이제 프린트해라. 화면에 출력해라. 라고 했습니다.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밑에 보면 예, 이거를 이제 프린트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해놨죠. 예, 네임 쓰고 에이지 쓰고 셀러리 쓰고 그 데이터 오브 버스를 한꺼번에 다 프린트하고요. 이यर 먼스 데이를 한꺼번에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롤이 피처인 경우에는 그죠? 예, 피처고 스트라이크 아웃이 얼마고 그죠? 여기 지금 스트라이크 아웃을 억세스하게 해놨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히터인 경우에는 홈런의 개수를 프린트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야구선수 카드처럼 류현진하고 추신수의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그 여기서 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알아보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유니온이 메모리를 쉐어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메모리를 쉐어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 밑에 여기서 HR을 써야 되는데 뭐 실수해가지고 그냥 스트라이크 아웃을 프린트하라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홈런 필드 말고 유니온 필드 중에 스트라이크 아웃 필드를 억세스해서 거기에 값을 찍으려고 한다면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나오죠? 24라고 제대로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여기죠. 요거 U 안에 SO를 액세스하거나 그죠? 스트라이크 아웃을 액세스하거나 홈런을 액세스하거나 실제로 같은 거라는 거예요. 네. 같은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유니온인 거를 무시하고 유현진이 홈런도 치잖아요. 네, 홈런도 치죠. 자 그래서 유현진이 홈런을 뭐 한 개 쳤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 개 친 거 이거 뭐 프린트는 안 할 거지만 그래도 기록은 해두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유현진의 그
스트라이크 아웃 잡은 개수를 출력하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트라이크 아웃이 하나라고 나와요. 예. 그 이제 왠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스트라이크 아웃을 저장하는 곳이나 홈런을 저장하는 곳이 동일한 메모리 저장소인데 거기다가 처음에 나는 스트라이크 아웃이 163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HR이라고 쓰긴 썼지만 같은 데다 덮어 씌운 거죠. 스트라이크 아웃 필드하고 같은 걸 쓰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유니온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거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실제로 메모리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코멘트 아웃 처리를 하고 코멘트 아웃을 풀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person 1이라고 하는 그 베리어블에 name하고 age하고 뭐 여기 date of birth가 있고 player info가 있는데 얘네들이 실제로 메모리 상에 어떤 주소에 저장이 되는가를 보기 위한 거죠. 그죠? 이게 메모리 어드레스를 찍는 거니까. 자, 네. 네,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켜 보면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볼 건 뭐냐면은 다른 부분은 다 어드레스가 다르고 맨 마지막에 스트라이크 아웃하고 홈런은 어드레스가 같아요. 네. 다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이거는 하나의 메모리 스페이스를 쉐어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멤버 변수 중에 항상 하나만 쓰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유니언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럭처를 이제 그 스트럭처 뭐 유니언 이렇게 있는데 스트럭처를 넘어가기 전에 알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internal implementation of structure.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스트럭처가 이렇게 그죠? 예, 스트럭처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으면은 이 베리어블을 선언을 했을 때 메모리가 어떻게 잡히는가? 예,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메모리가 뭐 어떤 순서로 잡히는가? 여기 보면 이제 인티저 타입이 3개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어떤 순서대로 잡히는가? 여기에 선언한 순서대로 잡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봤던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address of name, age, year, month, day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앞에 이게 이제 16진수로 돼 있는 건데 맨 뒤에 보면은 00 name이 이제 0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age가 있고 그죠? 28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year가 38이고 month가 30이고 day가 34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순서가 name이 있고 age가 있고 그 다음 순서가 지금 보면 month고요. 그 다음에 day고 그 다음에 year 이런 순서로 되죠. 그 다음에 roll 그 다음에 이제 뭐 SOL, HR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게 순서가 자기 맘대로 한 거냐? 여기 보면 순서가 뭐죠? month, day 그 다음에 year죠.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선언을 할 때 month, day, year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메모리가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꼭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되는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뭐 이 순서를 이, 이 순서에 의해서 이 순서를 알고 있어야지 뭐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는 그 선언된 순서대로 그 멤버 변수가 선언된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할당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당장 다룰 건 아닌데 우리가 그 스트럭처에 대해서 다룰 때 그 셀프 레퍼런셜 스트럭처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 여기가 지금 좀 이게 아마 이렇게 쓰면은 지금 좀 여기에 리스트를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여기 밑에다가 리스트 이런 식으로 써야지 아마 컴파일이 잘 될 겁니다. 이게 문법상으로 예전에는 요 베리어블을 요 위에다 써도 되고 밑에다 써도 되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컴파일을 해보니까 위에다 쓰면은 좀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 밑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리스트를 밑으로 쓰면 요게 뭐냐면 리스트라고 하는 타입을 정의하는데 그거의 멤버 변수는 여기 보면 데이터하고 링크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셀프 레퍼런셜 스트럭처라는 게 뭐냐면 이 리스트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요 안에 멤버 변수로 리스트 포인터 타입이 있는 거죠. 리스트의 포인터 타입이. 예,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포인터를 자기 그 어떤 스트럭처에 멤버 변수로 그 자기 자신의 포인터를 멤버 변수로 가지는 거. 이게 이제 셀프 레퍼런셜 스트럭처인데 이게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예, 이게 이제 그 엘리먼트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다음 것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예,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3 이렇게 돼가지고 데이터는 ABC고 그죠? 그 다음에 아이템 1의 링크가 아이템 2의 링크, 아이템 3의 링크 너 이렇게 돼 있는 다음에 아이템 1의 링크는 아이템 2를 가리키는 포인터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여기가 이제 아이템 1 이게 아이템 2 이게 아이템 3 예, 이런 식으로 돼서 다음 거를 이렇게 가리키는 이런 형태의 그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쓰이는 겁니다. 셀프 레퍼런셜 스트럭처가. 예,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레이, 스트럭처다 이런 거는 이제 C 그래마에서 기본적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타입들을 이제 봤는데요. 지금 보는 이제 이 폴리노미얼은 우리가 어레이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자료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죠? 자료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구현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뭐 그 방법이 다양한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레이를 이용해서 이 폴리노미얼을 구현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폴리노미얼 그러면은 이제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의 그 정의를 보기 전에 폴리노미얼 그러면 이런 게 폴리노미얼이잖아. 이 그죠? 예,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런 게 이제 폴리노미얼이죠. 다항식.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 다항식을 뭐 더한다든지 곱한다든지 뭐 이런 연산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예. 그럴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고 그죠?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 오퍼레이션을 뭐 더한다든지 곱한다든지 하는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예, 이런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정의를 좀 알죠. 이건 다항식에서는 이 x가 이제 변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걸 코이피션트라고 하고요, 계수라고 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를 지수라고 하죠, 그죠? 익스포넨트라고 부릅니다. 코이피션트, 익스포넨트, 베리어블,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예, 여기가 이제 다항식이 되겠는데, 자, 이거를 이제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으로 나타내면은 뭐 이렇습니다. A set of ordered pairs 그죠? 예. AI 그 다음에 EI 이렇게 돼 있죠. 여기 AI가 이제 코에피션트고 EI가 익스포넨트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서 앞에 나왔던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3, 2, 그 다음에 2, 1, 그 다음에 4, 0. 네,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set of pairs입니다. 예, set of pairs인데 여기 보면 또 set of ordered pairs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ordered pairs 그러면 뭐냐면 이거를 그 represent를 할 때 얘네들이 이제
순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에서는 그 데이터 간에 순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트가 높은 거부터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정렬을 하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무슨 2x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말해도 사실 같은 다항식이지만 보통은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정리를 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익스포넨트가 높은 것부터 앞에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 폴리노미얼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그 이 펑션들이 있죠. 펑션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뭐 0 이러면은 보통 이제 초기화할 때 쓰는 거죠. 그 아무 값도 0이 0인 다항식을 리턴해주고 그 다음에 is 0 그죠? is 0는 뭡니까? 그 0이냐 이 다항식이 0이냐 뭐 이런 걸 판단해주기 위한 그죠? 불리안을 리턴해주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 그죠? 어떤 폴리노미알로부터 어떤 지수에 해당하는 계수를 리턴해준다. 그죠? 뭐 그런 함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lead exponent, lead exp 이거는 가장 큰 지수가 뭔지를 알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attach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이 다항식에 새로운 텀을 하나 넣는 거죠. 어떤 지수에 그죠? 어떤 계수를 갖는 그런 새로운 텀을 어태치를 시켜라. 추가를 시켜라.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emove가 있고, 그죠? 이 다항식으로부터 특정 지수에 해당하는 텀을 remove 해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single mult, add, mult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폴리노미얼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건데, 예.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이게 빠진 것 같네요. 자, 그죠? 어떤 다항식에, 그죠? 거기에 어떤 계수하고 어떤 지수를 곱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지수를 곱해라. 싱글벌, 뭐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거기다가, 뭐, 여기다가 싱글이니까, 그죠? 2x제곱, 이런 거를 이제 곱하라고 할 때, 그죠? 곱하라고 할 때,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add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폴리노미얼을 더하는 거고, 멀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폴리노미얼을 곱하는 거죠. 곱하는 거. 이거는 실제 다항식끼리 곱하는 거. 싱글 멀트 요거는 이제 항이 하나 있는 경우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폴리노미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이 기본적으로 C에서 그 지원되지 않는 그런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폴리노미얼 같은 경우에는 덴스 레프레젠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스파르스 레프레젠테이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덴스 레프레젠테이션하고 스파르스 레프레젠테이션이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덴스 레프레젠테이션부터 보면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Include all terms in a polynomial, including terms that have zero coefficient.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어떻게 보면 더 심플한 형태인데요. 어떤 텀이 코에피션트가 0이건 말건지 간에 다 이 레프레젠테이션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거를 요 선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폴리노미알이라고 하는 타입을 선언하는데 이 안에 디그리, 요 디그리는 뭐냐면 이제 가장 높은 지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높은 지수.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가장 높은 지수인데 이거를 디그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코이피션트 같은 경우는 그죠? 코이피션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지수의 개수입니다. 개수.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기를 이제 AI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요거를 A의 n-i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그겁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이죠.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3x 제곱 플러스 뭐
2x의 3승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수가 3인 항의 개수는 2고 지수가 2인 항의 개수는 3이고 지수가 1인 항의 개수는 0이죠. 그죠?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수가 0인 항의 개수는 이제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냐 하면 네, 지금 요 AI인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AI인 경우에는 약간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0번이잖아요. 0번. 여기가 이제 A.coefficient 0번에 해당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0의 지수를 갖는 항의 개수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네. 이렇게 쓰는 것이고 만약에 이거를 거꾸로 사실 이게 거꾸로가 아니라 이게 제대로 된 걸 수도 있는데 2, 3, 0, 4 이렇게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이게 그죠? A.coefficient의 0인데 실제로는 이게 3차 항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n-i가 되겠죠. a의 n-i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뭐 둘 중에 어떻게 표현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관성 있게만 표현이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dense representation이 되겠습니다. 네. 디그리 같은 경우는 그죠? 디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예에서는 3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장점은 뭐냐? 장점은 operation can be implemented in a simple manner. 이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제 뭐 add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이 예제 보면 바로 딱 나오는데 여기 보면 2의 x의 천승 플러스 1 요거를 이제 그 덴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1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1000개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맨 마지막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다 0인데 여기는 다 0인데 이거를 그래도 이만큼의 메모리를 다 차지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덴스 레프레젠테이션이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폴리노미알이 most terms have zero coefficient. 그죠? 대부분의 항이 0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덴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쓰면은 메모리가 낭비가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다항식이나 아니면 또 뒤에도 나오는데 이제 매트릭스거나 대부분의 항이 0을 갖는 거, 0의 개수를 갖는 거, 그거를 스파르스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스파르사다라고 부릅니다. 예. 어떤 다항식이 스파르사다는 건 뭐냐면은 대부분의 항이 0인 거, 이런 거죠. 그죠? 예,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그 스파르스한 폴리노미얼이 되겠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사실 스파르스 폴리노미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스파르스 매트릭스가 포함된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거 덴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려면 이 맥시멈 디그리를 갖다가 이거 해야 될 거잖아요. x의 천승이 있으니까. 예, 이거를 더하더라도 하여튼 x의 천승이 있어야 되고 이거 두 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폴리노미얼 하나당 그 인티저 예를 들어서 그 개수가 다 인티저라고 치면 인티저가 이제 뭐 1000개, 1001개씩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메모리가 많이 먹게 된다. 그 대신 장점은 뭐냐면 오퍼레이션이 심플해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덴스 레프레젠테이션의 예입니다.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는 예제로 나와 있지 않은데 요 부분은 있죠. 그죠? 예, 요 부분은 있어서 자, 그 지금 예제 요 8번 예제부터는 어떻게 지금 구성을 했냐 하면 지금 그 전까지는 그냥 코드를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뭐 따라 해보시고 직접 한번 구현해보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코드를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코드를 두 가지로 드렸습니다. 이제 뭐 모든 엑서사이즈가 그렇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메인 함수가 있어서 여기 지금 폴리노미얼 P1, P2, P3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이 P1하고 P2를 더해서 P3를 구해가지고 이걸 찍으려고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1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내부의 코드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고 p2 같은 경우는 x의 4승 플러스 10의 x의 3승 플러스 3의 x제곱 플러스 1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이 안에 어사인을 다 해놨습니다. 여기에 네, 어사인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p1이 이제 이런 거죠. 2차항이 개수가 3, 그쵸? 1차항이 2, 0차항이 4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P2 같은 경우는 디그리가 4인데 4차항이 1이고 3차항이 10이고 2차항의 개수가 3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수가 1이다. 예.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 프린트 하면은 요거를 이제 찍는 겁니다. 찍고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 애드를 해서 P1, P2를 더해서 P3를 구하고 그 다음에 P3를 찍고 요것이 이제 메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 폴리노미얼 애드하고 폴리노미얼 프린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보시면서 구현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구현을 해서 어떻게 나오면 되냐 하면 여기에 또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예제를 넣어놨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면 첫 번째 P1이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고 두 번째가 x 4승 플러스 10x 3승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1인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제 요 밑에처럼 되는 거죠. x의 4승 플러스 10의 x의 3승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데 이 찍는 포맷 같은 거라든지 그거를 이런 식으로 찍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분을 채워서 다른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요 두 부분을 채워서 이거를 그대로 나오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answer에 해당하는 여기 example.c를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구현을 해놓은 그런 코드가 있기는 있는데 그 코드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저거를 구현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낭비가 되니까 저렇게 하지 않고 dense representation을 하지 않고 sparse representation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sparse representation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Each term of polynomial includes exponent coefficient.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는 뭐냐면 정해진 위치에 2차 항의 위치에 그것의 개수인 3을 저장을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앞에서부터 저장을 하고 코에피시언트가 0인 건 저장하지 않는데 그 대신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수가 순서대로 돼 있지가 않으니까 그죠? 없는 게 있으니까 항상 어떤 텀을 저장을 할 때 지수하고 개수를 같이 저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책에도 나오는 예제인데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폴리노미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이 스트럭처가 뭐냐면 실제로는 하나의 항을 가리킵니다. 항. 그죠? 예. 그래서 그 멤버 변수로는 여기 코에피션트가 있고 지수가 있고 익스포넨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텀이라고 하는 이름의 폴리노미알 타입 어레이를 하나 선언을 하는 거죠. 예, 어레이를. 자, 그러면 요 각각이 뭐냐면은 폴리노미얼 타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 코에피션트가 있고 익스포넨트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어베일이라고 해가지고 어베일은 0 그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왜 해놨냐면 지금 using a single global array to store multiple polynomial 요 어레이를 하나 선언을 해놓고 요거를 글로벌 베리어블로 하나를 선언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P1하고 P2를 선언한 다음에 P3를 이거 더해가지고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P1, P2, P3를 위해서 따로따로 어레이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의 어레이에다가 이거를 다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메모리를 최소한으로 줄여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맥스텀을 100으로 선언해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 3개, 폴리노미얼 3개가 다 합해서 하나의 어레이에 들어가니까 그 3개의 텀의 개수의 합이
100개가 안 될 거, 100개가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해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의 어레이를 공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처럼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여기 그 terms라고 하는 어레이에다가 저장을 할 때 이걸 다 같이 저장할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start A하고 finish A라고 이 부분이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B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공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시작점하고 끝점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폴리노미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start A가 뭐고 finish A가 뭔지 알아야 거기 가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그러면은 1000의 지수를 갖는 개수 2짜리 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0의 지수를 갖는 개수 1짜리 텀 하나 있구나. 그러면은 이게 2의 x의 천승 플러스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A라는 폴리노미얼을 알기 위해서는 스타트 A하고 피니시 A를 알아야 되고 B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뭐 스타트 B라고 피니시 B라고 하는 하여튼 베리어블이 두 개씩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이 avail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면 지금 비어 있어서 다음에 저장을 시킬 수 있는 그죠? 다음에 폴리노미얼을 추가시킬 때 폴리노미얼을 추가시킬 때 쓸 수 있는 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요런 형태로 지금 저장을 하는 게 이제 스파스 레프레젠테이션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일단 메모리를 세이브한다는 거는 이제 눈에 확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요거 덴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썼으면은 지금 이 필요한 그 메모리가 이거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죠? 1000개는 필요한데 1001개가 필요한데 이거는 지금 2개로 해결이 됐으니까 메모리를 많이 세이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대신 이제 뭐냐면 오퍼레이션이 좀 복잡해지죠. 네, 오퍼레이션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번 차수의 강의를 들으시고 사실은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이런 레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썼을 때 레프레젠테이션을 썼을 때 덧셈을 하려면 그죠? 덧셈을 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이 결과를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싶을 때 요거를 그 폴리노미얼 add하는 그 펑션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예. 이 방법은 뭐 제가 여기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안 보고 구현해 보는 거죠. 제가 그걸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얘를 또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게 오늘의 마지막 예인데 EX009 자, 여기 보시면 다른 부분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이 책에도 나온 건데 이 컴페어라고 하는 매크로가 나옵니다. 이 컴페어. 결국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앞에 있는 게 작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고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같으면 0이고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게 더 크면은 1을 리턴하고 이런 그 매크로가 이제 여기에 나오거든요. 예, 그거는 요 위에 요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구현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폴리노미얼 add가 있고 프린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어태치는 요 중간에 여기 나오는 요 함수에서 쓰는 어태치라고 하는 함수인데 여기 따로 구현 내용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어태치는 그 add a new term to the polynomial 하는 건데 그것도 여기에 지금 구현을 다 해놨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어태치하고 폴리노미얼 프린트는 구현이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여기가 없고 폴리노미얼 add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메인에서 보시면 지금 P1 그죠? 이거 보면 아시겠죠? 2의 x의 천승 플러스 1.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x의 4승 플러스 10x 3승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뭐 1. 네. 이거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지금 저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폴리노미얼 add를 부르면 그 avail이라고 하는 위치에 그 위치에 그 두 개 더한 결과를 저장을 시켜놓고 여기 start C하고 finish C에다가 값을 넣어서 돌려줘야 되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구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현을 했을 때 실행 결과는
네,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그 두 개가 앞에 그죠? 폴리노미얼 A하고 폴리노미얼 B가 먼저 찍히고 그 다음에 두 개 더한 결과를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2의 x의 천승 플러스 x 4승 플러스 3x 10승 플러스 예, 아니 10x 3승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 그죠? 뒤에 1이 각각 있으니까 이제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더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요, 요 부분을 요 보시기 전에 예, 이게 이제 거기에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보시기 전에 폴리노미얼 애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구현해 보시고 이제 뭐 어렵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볼 때 여기 뒤에 있는 코드를 참고하셔서 제대로 했는지 예, 그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스트럭처하고 유니온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C에서 직접 구현되어 있지 않은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구현하려고 할 때 구현 방식이 어레이를 이용하는 방식 중에서도 뭐 dense representation, sparse representation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그 구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